반갑습니다. 네, 저는 코드잇의 테크리더로 일하고 있는 장태순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백엔드 이력서 이렇게 쓰지 말아주세요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옆에 계신 분들 자기소개부터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백엔드 개발하고 있는 데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드잇 백엔드 부트캠프에서 교육 PM을 맡고 있는 루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백엔드 이력서를 많이 보면서 느낀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쓰지 말아주세요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이력서는 설명이 아니라 설득하는 글이라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력서를 많이 보다 보면 나의 모든 것을 정말 낱낱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력서는 원래 설득을 해야 되는 글인데 그냥 나에 대해서 건조한 설명만 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형식 자체는 설명문이더라도 이 이력서를 보고 면접관들이 이 사람 매력적인 사람이다, 면접 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설득을 하는 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협업을 했는데 나는 어떤 장기가 있어서 어떤 장점을 발휘해서 이 협업을 잘 이끌었다라는 글을 쓰시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지만 나는 이런 단점이 있어서 이런 것을 잘 못했다라는 것도 같이 써주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은 설득에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거짓말을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내가 잘한 것들은 좀 잘 포장을 하고 내가 못한 것들은 좀 가리고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추가를 하자면 이제 설득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대상은 지금 이 이력서를 처음 보게 될 ACR 팀의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개발자일 수도 있는데, 그 회사나 그 팀이 사실 원하는 것, 기대하는 게 뭘까를 고민해보고 이제 그에 맞춰서 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것들을 준비를 하면은 좀 더 잘 먹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뭔가 이력서 쓸 때 이제 똑같은 이력서로 다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그 가고 싶은 회사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채용 사이트 같은 것도 좀 보고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를 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회사에 맞게 이력서를 조금 고쳐서 내는 게 좀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력서를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제 불필요하게 이력서 내용이 길어지는 것을 좀 경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신입의 경우에는 작은 경험을 길게 쓰려고 늘려서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력서를 검토하는 입장에서는 다 보이거든요. 어차피 이거 한 줄로 압축할 수 있는 것인데 너무 길게 쓴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여서 결국에는 그 첫 번째 주제와 맞닿아 있는 건데, 읽는 사람을 잘 설득하려면 간결하고 명료하고 그런 것들이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두 번째로 꼽아보았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는 관리 안 되는 블로그나 깃허브 이런 외부 링크들을 넣을 때 이제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이력서가 들어오면 일단 링크가 있으면 다 눌러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깃허브 들어가 보고 기술 블로그 있으면 들어가 보고 이제 그 외에 어떤 프로젝트 링크가 있으면 들어가 보는데, 일단 가장 흔한 문제는 접속 자체가 잘 안 된다는 거. 일단 그러면 당연히 좋게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막상 들어갔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경우. 그런 게 어떤 경우냐면 기술 블로그를 쓰신다고 해서 들어가 봤는데 글이 이제 최근 일주일에 만들었거나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거나, 깃허브에 들어갔는데 깃허브에서 그래도 저는 레포지토리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보는 편인데 너무 연습용이라던가 하는 것들을 보면 이게 약간 이력서를 위한 그런 항목들일 뿐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설득에는 오히려 좀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기술적 역량을 많이 보여주고 싶은 글이라면은 정말 역량이 느껴지는 글이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량이 안 느껴지는 글이 그 10개, 20개 혹은 100개가 있더라도 사실 전혀 플러스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노선을 확실히 정하고, 내가 이 블로그로 역량을 보여주고 싶다면 그 정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애매한 글들은 다 버리고 보기 좋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부끄럽지 않다, 자신 있다고 할 만한 글 2-3개 정도만 있더라도 충분하고,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더 면접관한테는 와닿는 내용일 거예요. 제 기억에 남았던 블로그는 대학교에서 이제 알고리즘 문제 풀이 동아리를 하시면서 또 자기가 문제를 출제했던 그런 경험을 쓰신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어떤 문제를 냈고 이 문제가 왜 좋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 좋은 풀이는 어떤 거였다. 근데 실제로 그 문제를 내기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뭐 이렇게 고쳤다라는 식의 지식의 나열이 아닌 자기 경험에 기반한 글이면서 동시에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좀 알 수 있다고 느껴져서 이거 그리고 동시에 그게 꽤 훌륭하시다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 글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식의 나열보다 중요한 거는 자기 생각의 흐름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글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기억납니다. 기억에 남는 이유가 아무래도 그냥 웹에서 구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 정말 이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글인 거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좀 매력 있게 다가오는 것 같고, 제가 또 생각나는 거는 LLM에 관심이 있던 분이 어떤 블로그를 만들었는데 이제 레그가 뭔지 설명을 하면서 자기가 직접 구현하는 것까지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코드가 예제가 있고 데이터도 예제가 있어서 따라 해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분은 그래도 직접 시도를 해보고 글을 쓰셨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매력적이었습니다. 그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낮지 않았지만 또 사실 또 생각해보면 누구나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어쨌든 했다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블로그도 블로그인데 이제 GitHub 링크가 있으면 꼭 눌러보는데요. 이제 GitHub 링크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프로젝트가 쫙 있는데 이제 리드미가 적혀있지 않으면 사실 이게 그냥 봤을 때는 어떤 프로젝트인지 알기가 힘들고, 그걸 또 뭐 배포 링크가 없으면 뭐 다운받아서 로컬에서 돌려보고 이러기 좀 힘들기 때문에 사실 저는 리드미가 좀 잘 작성되어 있고 거기에 뭐 팀원은 몇 명이었고 뭐 프론트 몇 명, 백엔드 몇 명이었고 나는 무슨 역할을 했고 뭐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걸 해결했고 뭐 우린 이런 기능들이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잘 작성되어 있는 거면 되게 보기 좋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리드미 잘 작성하는 거랑 또 그리고 GitHub 커밋 그 내역도 봤을 때 좀 알아보기 쉽게 약간 써져 있는지 약간 그런 것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그 이력서를 읽는 사람이 검색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친절함입니다. 네, 제가 이력서를 많이 보다 보면 그 어떤 업계 내부에서만 쓰는 용어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그런 용어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된다면 해설을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보통은 알파벳 3개, 4개 정도의 그 축약어인데 그거를 인터넷에 검색하면 또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서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알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이력서를 보는데 면접관이 뭔가 검색을 해야 된다면 일단은 저는 좀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결국 누군가가 읽기 위해서 만들어진 글인데 읽는 사람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작성하는 사람이 한번 검토를 안 했다는 뜻이겠죠. 검토를 안 했거나 아니면 읽는 사람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지 않고 썼다는 뜻이니까 커뮤니케이션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것까지 생각이 들면서 좀 안 좋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덧붙이자면은 결국 그 어떤 도메인을 파고들게 되면은 이제 그 도메인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들을 쓰게 되는 건 사실 당연한 일인데, 이제 그 도메인 안에서는 그게 통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메타인지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이 수준에서는 이렇게 대화를 하되, 좀 더 바깥 수준, 예를 들어서 뭐 개발자끼리는 어떻게 대화를 하되 또 디자이너랑 얘기할 때는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해야 된다, 그런 식의 일종의 스코프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을 때 사실 또 똑똑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읽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글을 쓰게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첫 번째 얘기했던 그 설득력이랑도 전 유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딱 읽었을 때 그 읽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라고 잘 이해되게 사실 쓰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읽는 사람의 그런 스코프에 맞는 그런 이력서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데니가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개발자는 약간 백엔드 개발자라면 프론트엔드 개발자랑도 소통하고 뭐 디자이너와도 소통할 수 있고 또 타 부서에 개발 지식이 없는 사람들과도 소통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신의 개발 지식을 어떻게 좀 개발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또 그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역량이 좀 이력서에서부터 나타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5번째는 지원하는 회사에 맞는 이력서를 쓰는 것입니다.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희 이력서 중에서 그 복붙으로 지원하시는 이력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물론 그런 것들은 이제 스크리닝을 다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보는 일은 거의 없는데, 예전에 봤던 거를 생각해 보면 이제 다른 회사 이름이 쓰여 있거나 저희 회사 도메인이랑 아무 상관없는데 그 도메인이 써 있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 물론 이것도 당연히 중요한 문제지만 각 회사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능력, 역량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런 것들이 채용 공고를 보면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맞춰서 이제
나의 경험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채용 공고에 최대한 끼워 맞춰서 잘 포장을 하면 그 어떤 회사든 사실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경험을 갖고 있지만 이 회사의 이력서를 쓸 때는 이 회사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부각시키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뭐 덧붙이자면은 사실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있고 또 그 회사도 사실 찾아보면 뭐 하는 회사인지 나오잖아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서 예를 들어서 정말 가고 싶은 회사라면 이제 그 분야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까지 갖추고서 쓴다면은 사실 그 분야를 알고 있는 사람이 지원서를 썼을 때랑 다르기 때문에 또 이력서에서 티가 난단 말이에요. 사실 그게 느껴졌을 때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력서가. 저도 이제 뭔가 이 이력서를 봤을 때 이 이력서가 모든 회사에 뿌려지는 뭔가 그냥 되게 우리 회사와 전혀 맞지 않고 특색 없는 이력서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별로 매력적이게 들어올 것 같지 않고, 또 이제 반대로 이제 저희 회사가 원하는 방향, 뭐 방향성이나 뭐 컬처 핏이라던가 아니면 저희 지원한 직무가 원하는 뭐 이런 사람을 선호해요, 이런 게 이제 채용 공고에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맞는 좀 역량을 두드러지게 써준다면 좀 더 매력적인 이력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력서를 쓰실 때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기준 한 번씩 본인의 이력서에 대입을 해보시고 잘 썼는지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간에는 OX 퀴즈를 가지고 백엔드 취업에 관련된 여러 속설들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